자, 오늘 읽어볼 괴담은 정말 그 전설의 괴담이죠. 한국 괴담에서 정말 유명한 괴담인 강원도 소무덤의 진실입니다. 시리즈거든요, 이거. 소무덤의 진실, 터널의 저주, 천공 리조트 이렇게 세 편이 있는데 이거 다 한 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소무덤의 진실. 우선 인사를 하자면 이제 곧 이립 직전에 들어선 서울 거주남입니다. 여기서 이립이란 약간 불혹처럼 서른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자, 서른 직전에 들어선 서울 거주남입니다. 어제 공포 얘기 글에서 달았던 리플 뒷 얘기를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 판으로 써 올리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천공 리조트 얘기는 뒤로 미루고 이번에는 제가 농장에 가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다니던 직장에선 알력으로 퇴사를 하고 시간이 나 받았던 소개팅에선 백수라는 이유로 가차없이 퇴짜를 당하고 갑작스레 돈 나갈 때는 많아지고 여러모로 될 일이 없던 재작년 가을이었지. 구인 광고에서 우연찮게 본 그곳 월 280에 강원도 산 중턱 농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소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어. 집 떠나간다는 게 좀 망설여졌지만 되는 일도 없고 착잡한 심경이었던 그때 속세를 떠나 다 잊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자 일을 시작하게 됐지. 막상 가보니 산 중턱이 아니라 깊은 산중 꼭대기더군. 밤 되니 주변에 불빛 한 점 없었지. 거기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으니까. TV는 나왔는데 원주 방송, 그러니까 MBC랑 KBS만 나왔어. 아무튼 그곳엔 먼저 와 일하고 있던 두 분이 계셨는데 농장 안에서 거주하지 않지만 사료와 우유를 실어 나누는 3살 터울 형과 나와 같이 지내며 농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던 50대 후반의 아저씨 한 분이 계셨지. 형도 착하고 재밌는 사람이었고 그 아저씨분도 강원도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었어. 좋은 사람들과 숲의 향기를 느끼며 자연인으로 돌아간 기분이랄까? 처음 올 때부터 느낀 거지만 까마귀가 어찌 그리도 많던지 전체적으로 무언의 스산한 기분도 들고 소와 개들이 왠지 겁에 질린 듯한 눈빛에 괴리감도 있었지만 몇 주 지나서는 그것도 다 잊고 모든 게 만족스럽기만 했었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까마귀 떼들 빼고. 그러다 어느 날인가 소들에게 사료를 먹이고 씻고 TV 좀 보다가 자야지 하는데 아저씨가 술이나 한잔 하자는 거야. 술 별로 안 좋아하신다더니 웬일로? 나야 마다할 이유 없이 전부터 냉장고 귀퉁이에 쌓여있던 맥주와 소주를 잽싸게 들고 왔지. 맥주로 갈증을 달래고 소주 사발을 기울이면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며 마시는데 얼마나 마셨을까? 대청마루 술판 옆에서 그르렁거리며 자던 황구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저씨를 보고 마구 지저대는 거야. 더 충격적인 건 아저씨가 그런 황구에게 이 쌍놈의 강아지가 주인도 못 알아쳐보고 야발놈의 강아지 죽어버려 하면서 낯을 마구 휘두르는 거였어. 참고로 황구 나이가 15살쯤 된다고 했었다. 구들장 밑으로 겨 들어가서도 계속 깽깽깽 으르릉 깨갱 거리고 있고 평소 그 인자하시던 아저씨는 온데간데 없고 그때 아저씨 말리다 나도 낯에 찍힐 뻔 했었다. 그때 눈빛이 어땠는 줄 알아? 두 눈이 완전 사시가 되어서는 한쪽 눈은 반쯤 뒤집어져서 황구 숨은 방향을 노려보고 있었고 한 눈은 나를 보는데 동공이 완전 풀렸더라. 나는 먼저 들어가 잘게요 하고 무서워서 방문 걸어 잠그고 잠을 청하는데 밖에서 아저씨는 야발놈의 강아지 소새끼들 욕을 하면서 농장을 방황하고 있더라. 주사가 저래 심할 줄이야. 다신 같이 술 먹지 말아야지 하고 난 그대로 잠이 들었지. 다음날 아침에 젖 짜고 소 사료 먹이려고 일어났는데 아저씨가 안 보이더라. 혹시나 황구가 해코지 당했나 싶어 불렀더니 다행히 꼬랑지 설렁거리면서 저만치 풀숲에서 기어 나오더라. 근데 아저씨는 불러도 찾아봐도 온데간데 없고 농장 주인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보니 전화가 안 터지는 데 있는 걸 보아 산 중턱에 내려갔나 싶었지. 평소에도 부지런해서 먼저 새벽같이 일어나 산보도 다녀오고 했었으니까. 소들 사료부터 먹이고 그때까지 안 오면 농장 주인 할배한테 전화하자 하고 소사료 주고 있는데 우유 가지러 온 형이 아저씨를 씻고 오는 거였어. 흙바닥에서 뒹굴었는지 만신창이로 자고 있는 아저씨를 어디서 데려오는 거냐고 물었더니 저 아래 무덤에서 라더라.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더군. 산길을 올라오는 길에 이름 없는 반듯한 무덤 하나를 봤었는데
왜 거길 가서 자나. 가을이라 아침바람도 드셀 텐데 참 술이 문제다 싶었지.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며칠인가 지나서 농장 주인 할배가 찾아왔었어. 할배는 오자마자 소들부터 둘러보더니 왜 소가 자꾸 없어지냐고 아저씨랑 티격태격 하는 거였어. 전에 주저앉은 늙은 소는 저쪽 구덩이에 묻었고 새끼 젖소는 질똥 싸다 죽어가지고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몇 마리 죽었던 거 빼면 288마리가 맞는데 왜 자꾸 억지 말씀을 하십니까 어르신? 이라고 말하는 아저씨와 막무가내로 소가 없어졌다는 주인 할배는 한참을 실갱이하다 돌아갔고 억울한 듯한 아저씨는 분에 겨워 오늘은 형 불러서 농장 비우고 시내 나가 밥이나 먹자고 하시더라. 덕분에 간만에 세상 구경 좀 하고 배불리 밥 먹고 농장에 돌아오다 문득 떠오르는 게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 할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었어. 소가 300마리가 좀 넘으니 둘이서 관리하려면 좀 힘은 들 거라는 말. 그래서 아저씨께 원래 소가 300마리 넘지 않았었나요? 그러고 보니 그 3구에 있던 마른 소들이 몇 마리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라고 했더니 너는 온 지 얼마 안 된 놈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견하지 마라 라고 다소 이질적인 말투로 말하는 아저씨를 보고서는 그때부터였을 거야.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된 것이. 그 뒤로 며칠이 지나고 이번엔 아저씨 혼자 방 안에서 술을 들이마시더니 또 주사를 부리면서 농장 주변을 배회하더라. 그런 아저씨를 보면서 황구는 숨어서 미친 듯이 짖어대고 역시나 다음날 아저씨가 안 뵈길래 이번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봐야겠다 하고 산 중턱 무덤에 가봤더니 한 손에 낫을 든 채로 무덤 옆에서 고이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 아니 그 무덤에 꿀 발라놨나? 왜 자꾸 거기 기어가 쳐 자는 건지. 형에게 그 무덤은 대체 뭔데 왜 자꾸 아저씨가 거기서 자냐고 물었더니 잠시 머뭇하던 형이 얘기를 해주더라. 너 오기 전에 아저씨와 같이 일하던 최씨 아저씨가 있었거든? 여름에 젖소들 방목시키다가 밀렵꾼 놈이 쏜 총소리에 소들이 놀라서 산비탈을 떠밀려 내려가는데 하필 그 아저씨가 길목에 있다가 절름발이로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소떼에 밟혀 죽은 거야. 수십 마리에 밟혀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더다더라. 가족도 없이 군청에 신고는 했는데 친인척들도 소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묻은 거다. 그때부터 그 아저씨도 술만 먹으면 거기서 나자빠져 있던 거란다. 뭐 7년을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정이 오죽했겠냐고.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싶다 생각하고 2주 정도 별일 없이 지냈을 거야. 점심 먹고 심심해서 밤을 한 움큼 주워다 왔는데 아저씨가 저쪽 마른 골짜기 쪽에 개복숭아 나무 있다고 지금 한창 익을 때라 맛있을 거라고 하길래 냉큼 가봤지. 근데 골짜기 언덕에 올라서니까 썩은 내가 확 올라오더라. 아 야발 뭐야 하고 정말 진짜 왠지 모르게 내려가기 싫던 거 눈 딱 감고 내려갔었어. 근데 거기에 죽은 소가 수십 마리가 쌓여 있는 거야. 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완전 시겁해서 골짜기 흙벼락을 미친 듯이 기어 올라갔다. 돌아가서는 아저씨한테 개복숭아 다 떨어지고 없다고 하고 그 죽은 소들 뭐냐고 물으려다 진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돌려 물어봤다. 전에 죽었던 소들 어디다 묻었어요? 라고 그러니 아저씨가 왜 전에 2마리는 뭐 같이 묻지 않았냐고 농장 주변 곳곳에 묻었다 라고 태연하게 말하는데 그럼 그 소들은 대체 뭔지 전에 소들 전염병 걸린 적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안 그래도 그 전에 찜찜했던 일이 있었는데 같이 묻었던 반쯤 썩은 소가 아침 나절에 완전히 파헤쳐져서 한참 떨어진 곳에 나뒹굴러 있던 것도 처음 왔을 적엔 좀 부실하게 태어나서 겨우 일어서는 산 새끼 송아지 누나를 까마귀들이 파먹고 있던 것도 그렇고 파먹히던 새끼 소는 체념한 듯이 앉아서 가만히 있더라. 기운이 달렸던 거지. 다음날 바로 죽더라. 그리고 내가 자는 방 벽에 여기저기 낙서에 지저분한 게 묻어 있었는데 머리맡에 써있던 낙서 중에 사방에서 음기가 솟우치니 내 정신이 미묘해지어다. 너희는 무슨 죄로 이곳에 태어나 살고 죽는 것이냐. 이런 말들이 문득 떠오르니까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지. 나도 그 옆에 야스라고 썼었음.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뭔가 있을 때가 아니다 싶어 마음의 정리를 해두고 있었지. 그날이었어. 바로 그날. 또 혼자 방 안에서 술나발을 불더니 여지없이 주사를 부리기 시작하더라. 전에는 시끄러워서 짜증만 났는데 이젠 그게 아니거든. 혹시 몰라서 과도 하나 들고서는 그 아저씨의 행적을 쫓아봤어. 그때까진 스릴 만점이었다. 욕지거리 하면서 돌아다니다 2구 구석에 묶여있는 황구 2세를 지저댄다고 마구 차더니
이 개 땡땡이 반항한다고 또 패고 하다가 사료 창고로 가더라. 거기서 사료 한 푸대를 꺼내더니 3구 마른 소들 구유에 붓는데 소들이 완전 겁에 질려서 사료는 안 먹고 우우 우우 하고 울어대는 거 있지. 저 먹어 하면서 돌 던지고 동글게 봉으로 우사 주변을 돌면서 막 찔러대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판타지한 일이었지. 3구 소들이 왜 삐쩍삐쩍 말라가나 했었다. 그러던 아저씨가 트럭을 끌고 와서 건초 묶을 때 쓰던 밧줄로 소 한 마리를 끌어내더니 안 가려는 거 트럭으로 질질 끌고 산길을 내려가더라. 얼마 안 가서 차 세우고 느닷없이 한마로 머리를 뻑 하고 치더니 소가 그대로 옆으로 뻗으니까 낫이랑 목칼인지 정글칼 같은 거 꺼내가지고 반항 못하고 울어대는 소를 네가 날 죽여 하면서 마구 찌르고 째고 돌로 찧어대고 소는 잠잠해지고 한참을 그러다가 트럭으로 또 질질 끌고 가더니 그 전에 내가 봤던 죽은 소들 있던 골짜기에 끌어다 버리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 아무리 강심장인 나라도 진짜 그 상황에서 누가 툭 건들기만 해도 오줌을 지렸을 거다. 그러던 아저씨가 돌아와서 다른 칸에 있던 소를 3구에 채워 넣고 차규실 가서 태연히 샤워를 하고서는 농장집으로 내려와서 내 집 창문을 쓱 보더니 문고리를 한번 철컥하고 돌려보는데 완전 겁에 질려갖고 방 안에서 자는 척하고 있던 난 진짜 그때의 그 공포란 이불 속에서 과도 꼭 쥐고 덜덜 떨고 있었다. 창 밖으로 보니 우사 앞길을 통해 또 어딘가로 가길래 과도랑 짱돌까지 하나 챙겨가지고 다시 쫓아 나섰지. 딱 보니까 그 무덤으로 가는 길이더라. 우사 주변은 밤에도 밝지만 그곳을 벗어나면 완전 치득인데다 더는 무서워서 쫓아갈 엄두도 안 나고 방으로 되돌아와 문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리고 아침 일찍 짐 전부 싸갖고 트럭 몰고 미친 듯이 산비탈을 내려오는데 역시나 그 무덤 앞에서 아저씨가 자고 있더라. 아침 일찍이라도 어둑한 데다 간밤에 그 꼴을 생각하니 또 오금이 저려서 비포장 길을 차가 뒤집힐 정도로 몰고 지나치려는데 차 라이트가 비추는 순간 그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가? 하고 큰소리치며 쫓아오는 거야. 간밤에 문골이 덜컥할 때보다 진짜 그때가 더 무서웠다. 비포장 산길이라 뛰면 충분히 트럭을 따라잡을 텐데 밤새 뻘짓하다 다쳤는지 절룩거리며 못 따라오더군. 백미러로 봤더니 쫓아오다 말고 가만히 서서 실실거리고 웃던 아저씨와 점점 멀어지며 그렇게 난 그곳을 떠났어. 사실 어두워서 잘은 안 보였는데 진짜로 웃고 있었던 것 같아. 암튼 그날부로 그곳을 떠나고 농장 주인이 350까지 준다고 더 해달라고 하던 거 집안 풍파 어쩌니 하고 싶지 않은 핑계까지 들먹이고 그달치 20일 거 반만 받고 바로 관뒀지. 그 형에게만 얘기했는데 처음엔 말 같지도 않다 하는 거 터널이랑 근처 리조트에서 있었던 일까지 들먹이며 확인해보라고 해서 겨우 설득시켜 소무덤까지 확인한 형도 그 아저씨 귀신 씌인 거라며 시겁하고는 바로 관뒀다. 내용이 길어져 그 아저씨와 관련된 이야기 위주로 했는데 어찌 보면 소설 같기도 할 테지만 분명 위 내용들은 조금도 허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한다. 그 꼴을 당한 난 지금까지도 귀신을 믿지 않아. 터널에서 있었던 일도 주파수가 어긋나 이상한 소리가 들렸을 뿐이라 생각하고 그 아저씨도 같이 일하던 동료의 죽음이 충격이었을 거야. 정신적 해리 현상이었겠지. 아마도 그 아저씨는 소들 몇 마리 더 못 죽이고 지금쯤 깜빵에서 콩밥 먹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아니면 정신병원이나. 여기가 농장 아래쪽이었고 저 소똥 비닐 아래쪽에서 좀 더 가면 거기가 소 무덤이었다. 이 그 작성자 분이 이 사진을 이제 첨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그 농장 아래쪽이었고 저 소똥 비닐 보이시죠? 허연 거. 저기 아래쪽으로 좀 더 가면 거기가 소 무덤이었다 라고 합니다. 소무덤의 진실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이게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된 괴담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문체가 약간 옛날 말투도 많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쭉 살펴봤을 때 어떻게 된 거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죽은 거지. 그러니까 아저씨 입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소한테 밟혀 죽었죠. 그리고 그 아저씨는 이제 연고가 없고 어디 뭐 친척들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농장 주변에 묻은 거고. 근데 그 농장 주변에 묻은 그 아저씨의 영혼이 저 아저씨한테 빙의를 한 거죠. 빙의를 해가지고 소들이 자기를 죽였으니까 이제 해코지하고 환구 때리고 네가 날 죽여 하면서 소들을 괴롭히고 한 거죠.
그게 앞에 떡밥이 있었거든요. 이거다. 이거. 이 주인공이 트럭 타고 도망칠 때 이 아저씨가 아침에 막 무덤 앞에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어디가 하면서 쫓아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밤새 뻘짓하다 다쳤는지 절룩거리며 못 따라오더군. 이게 떡밥이었던 거죠. 그 절름발이였던 동료가 소들한테 밟혀 죽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 절름발이 그 동료가 빙의 됐다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까지도 빙의 된 상태였던 거지. 아무튼 여기까지가 소무덤의 진실이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바로 다음 이야기. 터널의 저주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농장 소무덤 사건에도 말했듯 조금의 허구나 왜곡 없이 제가 겪은 그대로 써내려가도록 하고요. 문체는 전에 쓰던 판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 저주받은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2주일 남짓 됐을 무렵이었지. 서울에서 강원도 농장까지 가다 보면 터널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터널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이었어. 그 문제의 터널은 예전에 잼버리였나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국도길 터널 중에 한 곳이었는데, 내가 본 그 터널은 아는 다른 터널들보다 등이 많아. 더 많은데 전체적으로 더 어둡고 침침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왜 그런 거 하니 같이 일하던 형이 말하길 예전에 터널 안에서 사고로 불이 났었는데 앞뒤로 사고차에 막혀서 중간에서 타 죽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때 그 그을음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걸까? 암튼 그 후부터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터널 중간 조금 지나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지. 얘기해주는 형도 아침에 우유 씻고 나가다가 몇 번 들었는데 정말 소름 끼친다고 하더군. 우유 씻고 나가는 그 시간대가 하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새벽 5, 6시 때였거든. 그 후부터는 그곳으로 안 가고 고속도로 타고 좀 돌아서 간다고 하더라. 원래 겁이 좀 많은 형임. 등치는 나보다 크긴 함. 나야 뭐 지금도 안 믿지만 그때도 귀신이란 게 뭐 있겠냐고 마냥 신기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우유 씻고 나갈 때 싫다던 형을 조르고 졸라서 결국 그 터널에 가보게 되었어. 안 그래도 썰렁한 강원도 국도에서 차 한 대 홀랑 그 어두침침한 터널을 지나려니 그것만으로도 오싹하더라. 터널 벽에 덕지덕지 그을음이 무슨 괴물 같아도 보이고 말이야. 그런데 형이 말한 라디오 지지직 하는 소리는 안 나더군. 한 번이라 그런가 싶어 2번 더 가봤는데 형이 말한 이상한 소리는 결국 나지 않았어. 전파가 안 닿는지 중간쯤부터 좀 끊기던 것 외에는. 역시 헛소문이네 생각하고 잊고 지내다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나? 아저씨와 나, 형 셋이서 오랜만에 산골을 내려와 춘천에서 닭갈비 뜯고 노래방도 갔다가 농장에 되돌아가는 길이었지. 그 날이 바로 주인 할배와 아저씨가 소 마리수로 다투던 그 날이었어. 고속도로를 타고 갈까 하다 그냥 낮에 다니던 그 잼버리 국도를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었어. 아저씨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고 그때 시간이 1시에서 2시 사이였었나? 지금 글 쓰면서도 그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괄약근이 움찔할 정도로. 잘 가던 형이 갑자기 아! 하고 소스라치면서 급정거를 하길래 나도 화들짝 깼어. 눈을 떠보니까 그 터널인 거야. 근데 터널에 불은 띄엄띄엄 들어와 있고 시동은 왜인지 꺼져 있고 형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핸들에 머리 박고 괴성을 지르고 있는 데다 정말 진짜 무서웠던 건 바로 라디오였어. 지지직 끼끼끼 하는 쇳소리에 따다다다닥 하고 뭔가 타는 소리, 그리고 꼬마애들 울부짖는 소리에 뒤섞인 비명소리가 라디오에서 엄청나게 크게 울려나오고 있는 거였지. 나도 반쯤 정신이 나가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그 분위기는 정말 지옥 같았다. 옆에 형은 완전히 겁에 질려서 불러도 머리 박고 괴성만 지르고 있고 나도 무서워서 형 팔 꼭 잡고 그렇게 몇 분을 있었는지 몰라. 그러다 누군가가 우리 차 창문을 마구 두들기는 거야.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딱딱딱딱. 그제서야 난 정신이 들어오게 됐지. 그때 그 사람은 차 안을 둘러보다 뒷좌석 쪽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아갔던 것 같아. 이유는 모르지만. 그 사람 말이 지나가다 보니 터널 한가운데서 차가 경적을 울리며 가만히 서 있길래 뭔 일 있나 싶어 와본 거라더군. 정말 무슨 가위 눌리다 깬 것처럼 정신 차려보니까 굉음을 내던 라디오에선 산호라면 노래 나오고 있었고 불도 거의 나갔던 터널도 몇 개만 빼고 전처럼 훤하게 비추고 있더라. 형은 그때까지도 덜덜거리면서 울고 있고, 웃기게도 아저씨는 지금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뒷좌석에서 편히 자고 있더라.
결국 패닉 상태가 된 형은 조수석에 옮기고 내가 운전하고 가려 했는데 나도 아주 매가리가 풀려서 핸들 돌릴 기운도 안 나고 자고 계시던 아저씨를 깨워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피식 웃으시면서 원래 터널 같은 데서는 주파수가 약해지면서 다른 주파수가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괜한 헛소문을 의식하니까 착각한 거라고, 뭐 그렇게 치부해버리니 할 말이 없더라. 착각도 정도가 있지. 옆에 형은 아직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찌질하게 계속 울고 있었음. 크크. 결국 아저씨께 운전대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자기도 피곤하다면서 그냥 좀 더 가다 보면 펜션이 하나 나올 거라고, 거기서 좀 자고 아침에 나서자고 하시길래 그러자고 했지. 그렇게 간 곳이 바로 천곡 리조트였어. 나중에서야 형에게 듣게 되었는데 그때 그 터널에서 어찌된 일이었냐면 처음에 터널에 진입할 때부터 라디오가 지지직거리기 시작했다더군. 그러다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터널 벽에서 갤로퍼 같은 차가 달려 나왔다라는 거야. 급정지할 틈도 없이 정면에서 갑자기 피투성이 애가 튀어나왔고 그 애를 치는 순간에 난 잠에서 깼던 것이었고, 안타깝게도 형은 그 이후를 기억 못하더라고. 난 아무것도 본 게 없었는데 터널 안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고 형은 분명 헛것을 본 거겠지만 나는 알아.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형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나 또한 옆에서 악몽 같은 시간을 함께 했으니까. 내가 그때 본 그것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여기까지가 바로 터널의 저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되게 좀 그 인상 깊었던 게 산호라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게 뭔가 영화적이야. 터널을 가다가 옆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끼익 하고 사고가 났어. 근데 그 사고가 다 지나고 보니까 산호라면 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게 되게 현실에 있는 노래가 이 괴담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현실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랄까? 되게 좋은 연출 같은 느낌이었달까? 뭐 진짜겠지만. 그리고 아까부터 1탄부터 그렇고 2탄에도 그렇고 천곡 리조트, 그렇게 간 곳이 바로 천곡 리조트였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바로 다음 편이 천곡 리조트거든요. 이것도 한번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받은 강원도 농장에서의 악몽, 천곡 리조트.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이리배, 그러니까 30의 소년입니다. 여러분의 열화 같은 성원에 강원도 농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천곡 리조트에서의 기억은 강원도 농장에서 겪은 일 중 한 부분이었을 뿐이고, 원래 통으로 쓰려고 했던 얘기를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자르다 보니 큰 사건 중 하나로 부각된 것일 뿐, 이번 3탄은 전글에서 글이 너무 길다는 사람들 때문에 전개를 빨리 하고 최대한 글수를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편은 안 보신 분이라면 꼭 한번 보고 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하나의 글이라 이것만 보면 좀 이상할 겁니다. 그럼 문체는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 천곡 리조트를 가게 된 건 터널에서의 악몽을 겪고 난 후였어. 아저씨가 말한 루트를 따라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난 그곳은 리조트라 하기엔 규모나 시설 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는 그런 곳이었지. 처음에 들어설 때부터 왠지 모를 부조화가 느껴지긴 했지만 비성수기고 한밤중이라 적막해서 그런가 생각했어. 좀 떨어진 계곡의 물소리가 바로 앞에서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 차를 세우고 아저씨와 입구에서 관리인 아저씨를 찾는데 공터 느티나무 아래에 웬 꼬마 여자애가 앉아있더라. 다가가서 너 지금 몇 시인데 여기서 뭐 하냐고 물어봤지. 자기는 아빠를 기다리는 중인데 물어보니 출장을 가셨고 엄마는 집에 계시다나 가을철에 이런 데를 놀러와서 무슨 애새끼 버리고 갔나 생각했어. 그러면서 여기 관리인은 어디 계시냐 물었더니 먼 발치를 응시하며 벤치에 앉아있던 꼬맹이는 아무 말 없이 펜션으로 쪼르르 들어가 버리더라. 시크한 매력에 도취돼 멍 때리고 있는데 바로 옆 건물에서 관리인 아주머니가 나오길래 아저씨는 방을 잡고 난 형을 깨우러 갔지. 차에서 초췌한 몰골로 부스스하게 일어나던 형이 두리번대더니 갑자기 날 보고 으아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 정말 왜 이러느냐고.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날 왜 끌고 왔냐면서 까무라치는데 그냥 딱 봐도 정신나간 인간의 표본이었어. 난 형이 완전 미쳤구나 생각을 했지. 생각보다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이던 형은 끝까지 안 간다고 괴성만 질러대길래 그럼 그냥 차에서 자라 하고 펜션으로 돌아왔지. 내일 아침까지 저러면 병원을 데리고 가든지 해야겠다 생각하며 펜션으로 돌아가는데 주인 아줌마가 날 붙잡더니 학생 그쪽 방 말고 요 앞 건물에서 자요. 학생 보니까 아들 생각나서 좋은 방 주는 거야 라며 측은한 눈길로 보더군.
비성수기라 방이 남아 도는 건지 나야 뭐 남자끼리 자기도 거시기 했는데 고맙다고 하고 아저씨께 인사나 드리고 자렸는데 아주머니가 이미 잠든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 아니라고 하시길래 주무시나 보다 하고 방으로 돌아왔지. 방에 들어와 보니 화장품이며 가방에 흡사 누가 자던 방 같아 보였었는데 그땐 피곤한 탓인지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 난 잠을 청했고 거의 잠들어갈 무렵 밖에서 천둥과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빈 농장을 걱정할 여력도 없을 만큼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터널 이후로 뭔가에 취한 듯 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지. 그렇게 그곳에서 난 단잠을 잤고 안타깝게도 그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리조트의 전부야. 하지만 형이 본 리조트는 많이 달랐고 다음 날이 돼서야 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 정오가 돼서야 형이 깨우러 왔는데 지금 몇 시냐고 벌떡 일어나며 보니 웬걸 바닥에 흙먼지며 온갖 잡기들이 흐트러져 있는 게 말 그대로 폐가인 거야. 밖을 뛰쳐나가 봤더니 사방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고 바닥은 온통 황토색 흙먼지 뿐이고 곳곳에 부서진 건물들. 그곳은 강원도 수해재해 지역이었고 불법 시설 및 토지 확장으로 좁아진 계곡폭우로 인해 더욱 큰 피해를 입은 곳이기도 해. 때문에 수해 복구 지원이 없어 폐건물 상태로 남아있던 곳이었지. 그래, 그곳에서 난 하룻밤을 잔 거였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신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형의 충격적인 말에 난 더욱 혼란스러웠지. 너 임마 지금은 좀 정신이 돌아왔냐? 너 때문에 내가 어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너 어제 장난 아니었어. 혼자 계속 중얼거리면서 날 이딴 데로 끌고 와서 자자고? 터널에서 미친 꼴 겪고 환장하는 줄 알았는데 너까지 그러니까 차에서 뛰쳐내리고 싶더라니까. 난 뭐라 할 말이 없었어. 지금 이 상황이 분명 꿈은 아닐 테니까. 그러다 문득 아저씨는 어디 가셨냐고 물으려다 퍼뜩 뇌리를 강타하는 한 가지 기억이. 분명 아저씨는 어제 우리랑 밥을 먹고 건초 갖다 놓는다고 먼저 들어가셨다는 것이었어. 그래, 애초에 아저씨는 계시지도 않았던 거야. 난 어제 그 사실을 왜 망각하고 있었던 거지? 문득 간밤에 꼬맹이가 달려갔던 그쪽 아저씨가 주무시던 펜션을 봤더니 거기는 휑한 낭떠러지였고 그 아랜 퍼런 계곡물만 보였어. 이미 예전에 급류에 깎여 나간 곳이었지. 난 대체 어제 누구와 얘기를 나눈 것이며 그저 환상들을 본 것인가? 형 말로는 터널 이후로 눈빛부터 이상해졌다더라. 흡사 귀신 들린 것 마냥. 평생 귀신 따위는 일하며 살아온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지. 어느 날엔가 소똥 좀 치우다 점심 먹고 낮잠 좀 자려고 했을 때였어. 방에 누워있다가 머리맡에 달력을 봤거든. 난 처음에 그 달력이 누워서 편히 보려고 엿다 달아놨나 생각을 했었지. 근데 치마도 들춰보고 싶은 게 남자의 욕구라고 무심결에 달력을 들췄는데 거기에는 흡사 누가 교묘히 가린 것처럼 누런 피얼룩에 전에 말한 낙서들이랑 이곳은 저주받았다. 살고 싶으면 이 농장을 떠나라. 이런 낙서들이 써 있던 거야. 그러면서 형에게 소에게 밟혀 죽은 최씨 아저씨 얘기를 들었고 당연히 이 방에선 최씨 아저씨가 묵었을 것이라며 그 아저씨가 쓴 것이라 장담할 순 없지만 내가 야스라고 응답한 그 낙서는 분명 나에게, 아니 이 방에 묵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였던 것 같아. 이후로도 농장 길바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꿈을 꾸질 않나. 까마귀들이 내 몸을 뜯어먹는 꿈부터 생사람이 몸에 무슨 음기를 그렇게 많이 묻히고 다니느냐며 꿩 칼국수집에서 만난 무속인이 했던 말과 밤마다 울어대는 정체 모를 짐승 소리에 공허한 눈빛으로 아무 곳이나 응시하며 미친 듯이 찢어대는 개들, 그리고 그에 맞춰 점점 짙어지는 아저씨의 주사.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소무덤을 목격하게 되었지만 난 그곳을 뛰쳐나와서야 그 낙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지. 아저씨의 집중 타겟이 되었던 세 구의 소들, 그 소들이 바로 전에 같이 일하던 최씨 아저씨를 밟아 죽인 젖소가 있던 우사였고 전에 영양실조로 부실한 새끼를 낳았던 우두머리 소가 있던 곳이기도 했지. 내가 뛰쳐나오던 당시까지도 그 우두머리 소는 완전 삐쩍 마른 채 살아있었다. 전에도 말했던 그 최씨 아저씨의 죽음은 그냥 들어보면 그럴만도 하겠구나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소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의문을 가졌을 거야. 요점은 최씨 아저씨는 떠밀려 오는 소들에게 채여 죽은 게 아니라 밟혀 죽었다는 말이지. 쉽게 말해
소들이 우두머리 소를 선두로 최씨 아저씨를 그냥 밟아 죽였던 거야. 사방에서 음기가 솟우치니 내 정신이 미묘해지어다. 너희는 무슨 죄로 이곳에 태어나 살고 죽는 것이냐. 그곳에서 미친 건 아저씨뿐만이 아니라 이미 소들부터가, 아니 농장 전체가 미쳐 있었고 심지어 나까지도 미쳐가고 있었던 거지. 그 농장은 예전에 농촌진흥청인가에서 소에게 질병 테스트를 하던 곳이라 들었고 속칭 소들의 마루타가 있었다고 하는 곳이었어. 때문에 소농장이 깊은 산중에 있게 된 까닭이고, 이 얘기는 내가 처음 왔을 때 지하수를 벌컥 들이켰다 배탈로 개고생을 했을 때 아저씨가 해준 얘기였지. 그때 죽은 많은 소들을 산 곳곳의 안매장에서 여기 물은 절대 끓여 먹어야 한다고. 근데 끓여 먹더라도 기분이 너무 나쁜데요. 삼다수 시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죽은 소들의 사체가 2006년 강원도 수해 때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인가 이 농장은 미쳐가기 시작했던 것이지. 우리 옛날 초딩 때 보던 괴기랜드 같은 책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 동물의 사체에서 나오는 인화수소 성분이 도깨비불을 만드는데 그 인성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환각이나 정신분열을 일으킬 수 있어서 때문에 무덤 근처에 미친 사람이 놔두는 거라고. 뭐 그런 연유였을 거야.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의문을 남긴 채 그 강원도의 경험은 내 인생의 최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 자, 여기까지가 천국 리조트 이야기였습니다. 3부작이었고 재밌네요. 뭐랄까? 그러니까 터널에서 있었던 사고, 그 사고가 되게 생가치로처럼 환상적인 일이었잖아요. 좀 판타지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끝나고도 천국 리조트라는 곳에서 묵었는데 그 천국 리조트도 헛것을 본 것이었다. 사실상 폐허였는데 그냥 거기서 잔 거였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죠. 뭔가 이 괴담은 1절만 하지 않고 1절, 2절, 3절까지 가가지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건이 일어나고 해소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짜임새가 상당히 탄탄하달까? 그리고 꽤나 뭐 디테일 파고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꽤나 그럴듯하죠. 강원도에 뭔가 소들이 병으로 인해서 많이 폐사한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마 내가 환각을 본 것일 거다라는 마무리까지, 작성자의 결말, 작성자의 추측까지 상당히 영양가 있는 그런 괴담이었다.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죠. 동물의 사체에서 나오는 인화수소 성분이 도깨비불을 만드는, 이 인성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환각이나 정신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 진짜입니까? 인화수소, 도깨비불. 우와, 이거 진짜잖아. 진짜인데요? 이거 한번 보실게요. 인화수소는 썩어가는 유기물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여 도깨비불처럼 보이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습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뭔가 무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괴담이 많은 이유는 이 인화수소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다면은 현대 과학에서는 도깨비불 현상이 인화수소, 이인산, 메탄 등의 산화작용에 의해 발생한다는 이론을 인정하고 있다. 인화수소는 특히 이인산염과 함께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여 도깨비불처럼 보이는 원인 물질로 여겨집니다. 이야, 신기한데? 근데 이게 과학으로 밝혀졌다는 게 진짜 신기하다. 과학자들 대단하네. 뒤에 이야기는 처음 보네. 이게 강원도 소무덤의 진실, 요 얘기는 되게 유명한데 뒷얘기들은 많이들 안 읽으셨나봐요. 길어서 그런가? 아무튼 저주받은 강원도 농장에서의 악몽 3부작 재밌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런 명작 괴담들 되게 오래됐거든요. 되게 오래된 괴담인데 제가 안 읽은 괴담이 참 많으니까 읽어줬으면 하는 괴담이나 그런 레전드 괴담이 있다면 저희 잘 때 네이버 카페에 제보해 주시면 제가 한번 읽고 또 읽어드리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